3월 11일 목요일입니다. 밤 11시 10분입니다. 오늘은 시간 날 때마다 영상을 여러 편을 찍고 있습니다. 혹시나 뭐 유튜브 거기 뭡니까 알람 설정인가요? 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너무 잦은 영상을 올려 가지고 이렇게 듣는 분들을 성가시게 한다면 그 알람을 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가 뭐 보고 같이 반응하고 서로 소통하면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또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제 나름의 영상 실록을 계속 남기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주제별로 많이 남기고 있거든요. 지금 그 관세청이 리얼돌 그러니까 이제 실제와 유사하게 생긴 인형과의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대법원 수입 허용 불구 번번이 통관 보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윤복희 씨가 맨 처음에 그 최초로 이제 그 미니 스커트를 입고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파격적이었죠. 파격은 태권도 용어로 하자면 파격을 바꾸면 이제 격파입니다. 격파인데 우리가 대박과 쪽박은 칼날 위에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떨어지면 대박이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이제 쪽박인 거죠. 스텝을 한 발이나 한 발 반 정도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세 발, 네 발 앞서 나가면은 잘못하면 이제 쪽박 아니면 대박을 이제 차게 되는 건데요. 뭐 사업도 그런 거라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윤복희 씨가 이제 미니스커트 입고 오면서 우와 멋지다라고 하는 반응과 함께 미친년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아주 양극의 극단적인 이제 반응을 그때 보였는데 그것도 이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니스커트에 왜 끌리느냐 여성에 이거는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인데 침팬지는 암컷이 엎드려 가지고 기어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암컷의 성기가 밖으로 뒤로 완전하게 돌출이 됩니다. 뻘겋게. 그래서 발정이 되면은 이제 암컷의 냄새와 그 색깔이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수컷이 그곳을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고 확인을 한 다음에 바로 교미에 들어갑니다. 뭐 누가 있는지 살필 것도 없이 바로 교미에 들어가고 암컷도 바로 응합니다. 약간의 어떤 뭐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인간은 엎드려 있지도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자기의 섹슈얼을 어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술,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 사이를 이제 부각을 시키면서 남성들, 수컷이라고는 제가 표현을 안 할게요. 너무 원색적인 것 같아서 남성들의 이목을 이제 집중시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수국이라고 하는 꽃 있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강풍에 얼다 못해 말라버렸더라고요. 부분적으로. 그걸 제가 가지치기를 쭉 하면서 한 5그루 됩니까? 너무 치다 보니까 여기가 막 땡길 정도로 잘게 끊어서 또 버려야 되니까. 근데 그 작업을 하면서 내가 수국이라고 하는 꽃에 끌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을까? 아니면 수국이 사람이 자기에게 좋도록 끌리도록 그렇게 수국의 향기와 모양이 설계가 되었을까라고 재밌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서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되는 것이고, 인간이 수국을 옮겨주고, 가지치기 하고, 흙갈이 해주면서 이제 노예 역할을 하는 거죠. 인간도 뭐 수국 꽃을 또 즐기기도 하고, 서로 이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인데, 여성이 이제 남성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이제 입술과 허벅지 사이를 사용을 합니다. 허벅지 사이를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가 있다면, 다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삼각지죠. 삼각형. 요게 이제, 여기 삼각형의 끝점에 뭐가 있습니까? 때 묻은 발바닥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곳에 이제 여성의
결정적인 성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남성이 거기 허벅지 사이를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비너스의 삼각지 또는 비너스 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은 그 다리 사이를 최대한 자기의 섹슈얼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기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니스커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는 긴 치마를 가지고 옆에 옆트임으로 쫙 찢어 놓는, 그래서 약간의 어떤 가림 현상으로서 더욱더 어떤 감성을 자극하는, 관심을 자극하는 그런 이제 기제를 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을 이제 풍속 저해 물품이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촌스러운 결과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의 연장선에 리얼돌도 있는 겁니다. 리얼돌을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 리얼돌을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눕혀놓고 다리를 쩍 벌리는 그 민망한 자세를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기억에 있을 건데,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리얼돌 수입 제한 근거 관세법 제234조 1.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질서까지 나와버렸습니다. 리얼돌 가지고. 과연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가 그렇게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이거 이제 예전에 누굽니까? 김강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서울 종암경찰서장직이었습니다. 김강자라고 하는 분이, 미아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면서, 이제, 매춘을 하는, 그 윤락가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00년 초였죠. 그 김강자 씨가 나중에 2015년에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예전에 자기가 근무할 때 그 단속 일변도로 가던 그것과는 다른 논조로 말을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무조건 그 단속한다고 해서 그런 걸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입장을 자기가 밝혀요. 왜 그럴까요? 이 집창촌이라고 하는 거는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정권 이어오면서 부터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즐겨했죠. 자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도 뭐 만들기도 하고, 새마을운동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이제, 싱가포르의 리콴유가, 길거리부터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청년 정치인 리콴유가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그 자기 집 앞부터 해서 길거리를 쓰는 것과 똑같은 이제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그리고 박정희는 만주에서의 그 경제정책 계획, 경제계획정책, 그리고 일본의 유신에 의한 문명으로 치달아가는 근대화로 이루어가는 그런 속성들을 고스란히 이제 이 땅에다가 이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씩 혁신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성병이 너무 창궐하는 겁니다. 성병이 걸리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남성들이 이제 병에 자꾸 걸리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고 매춘부들을 특정 지역에 특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모으자. 지방마다 다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다 있었죠. 뭐 대구에는 뭐 서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아리 텍사스 대구의 자갈마당 뭐 이런 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요? 남자들 군대 가기 전에 술 마시면은 일부러 그쪽으로 막 지나가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구경하러도 막 가고, 안철수 씨가 단란주점이 뭐예요? 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가식 같은 거 저는 쓰지 않습니다. 예, 남자라면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구경하러도 가고 했죠. 근데 이제 지역마다 있는데 그렇게 근무하게 하면서 성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가서 받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성들의 성욕구를 거기 가서 해소를 하게 이제 거의 공식화 해놓은 거죠. 뭐 공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공식화 해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미아리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김강자, 그때 종암 경찰서장이 이제 막 단속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여자분도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성매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포주에게 강제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강제 윤락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이제 구제해내야 되겠죠. 근데 자기가 직접 자발적인 결정으로 매매를 한다.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몸을 상품화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저도 지금 내 몸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시장과 교류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예를 들어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니면 상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정보, 운동 정보, 건강 정보, 기술, 스킬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이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제 몸이 상품화된 것이거든요. 자, 요까지는, 그거는 괜찮잖아. 글쎄요. 그럼 어디까지? 마사지 해주는 것까지? 성기를 제공한다? 그건 안 돼.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아까 침팬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침팬지처럼 냄새 맡고, 뭔가 저 여자가, 지금, 발정이 난 것 같다 해서 내가 바로 뭔가를 시도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법치가 있고 문명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제하고 제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욕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거친 욕 다 할 수 있지만 제어하는 것이고, 우리 물건 훔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주머니 넣으면 훔치는 거니까. 근데 제어하는 것이죠. 제값을 치르고 가져가려고, 제어하고 가급적이면 룰 위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인간의 본성을 과연 우리가 솔직히 표현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또 숨길 수 있느냐? 어디까지 가식적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이제 본질적으로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은 무엇이냐? 또 남성성은 무엇이냐? 남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리얼도를 남자가 갖고 있는다고 해서 여자 형상화된 리얼도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여성들을 비하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여성들이 남성 어떤 성생활의 모조품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슈화 시키지 않거든요. 여성들도 그런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리얼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것은 오랜 세월의 여성의 억눌린 어떤 억울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한 열등감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쳤을 때 남자들이 이런 걸 잘 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시를 잘 하는데 여자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거의라고 하냐면, 제가 지금 도장을 20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여성들이 저에게 뭔가 이렇게 뭔가 제스처를 취하는 것을 아마 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거죠, 그 정도면. 그러니까 뭔가 굽히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눌린다라고 여기는지. 근데 제가 이제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여자들이 힘의 우위에 의해 가지고 남성들에게 좀 눌려 있었다, 또는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배당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어떤 미안하다는 표현조차도 이제 잘 못하게 되는, 그렇게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인지 남자들이 여성에 관련된 뭔가를 이제 하면은 저것은 여성성에 대해서 착취하는 거다, 여성 자체를 비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성은 예를 들어서 남성이 이제 성적 욕구가 굉장히 여자보다는 쉽게 올라오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신체 특정 부위를 봤을 때 바로 이제 반응을 한다거나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쉽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또 쉽게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해소가 되기도 해요.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쉽게 해소가 되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남자는 바로 끝나버립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빡 오른 절정이
땅 터지고 나면 바로 끝나버립니다. 바로 끝나버립니다. 아주 뭐 드라이 아이스를 머리에 집어넣은 것처럼 바로 식어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그걸 시도해 보려고 하는 성범죄율이 높아진다. 진짜 그건 남자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범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립니다. 그 가능성들을 여기에다가 다 해소를 해버린다니까요. 또 집창촌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다가 해소를 해버립니다. 해소하고 나면 끝납니다. 남자는 더 이상 시도가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어떤 성범죄 사건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게 집창촌이 없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집창촌이 없다고 해서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음성화되면서 각종 변태스러운 온갖 방식의 압력하고 있는 그런 성매매 업소만 오히려 우후죽순으로 늘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식을 잘 먹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갖고 있는 성본능, 이 두 가지만큼은 인류가 멸종할 때까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단을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코텐베르크의 그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보급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보다도 외설 소설, 그야말로 19금 소설이 절찬리에 퍼져나가게 되고, 과거에 뭐 김홍도를 비롯한 우리 화가들 있잖아요. 그것도 야한 그림 굉장히 절찬리에 양반집 만화님들이 그걸 한번 소장하려고 그렇게 인기가 높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무인 자동차가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리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서울에 간다. 가면서 한 2시간 푹 잘 수도 있고요. 푹 잘 수도 있고, 또는 독서를 할 수도 있고요. TV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차의 높이를 약간 이렇게 높게 해가지고 샤워실 만들어 놓고 그 샤워도 하면서 또 양복으로 갈아입고 출장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열리면 단언컨대 성 관련 산업이 그 차 안에 굉장하게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침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스를 수가 없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리얼도를 가지고 풍속 저해 물품이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은요, 나중에 윤복희 씨의 미니스커트가 처음 출연했을 때 보였던 그 반응처럼 굉장히 촌스러운 하나의 단편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단언을 한번 해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그거는 누구나 다 끌리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없어지면 인류는 멸종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걸 계속해서 풍속을 문란하게 한다라고 촌스럽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청소년들도 이런 영상 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숭 떨면서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